네,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시간입니다.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의 주제,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란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그래요. 조직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알아야 뭐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렇죠. 좋은 인재를 원하겠죠. 그렇죠. 좋은 인재인데 네. 너무 많으니까요. 광범위하니까요. 그렇죠? 오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이제 여기저기 면접 다니시면서 구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긴장과 고민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많이 오래되긴 했지만 10여 년 전에 제 면접 보던 좀 그 시절들을 생각해 보면 그 긴장이 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고민은 과연 면접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뽑히는가에 관련된 고민이 가장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에 대해서 다양한 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를 일단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인재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합니까? 네, 인재는 크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재물 재자를 쓰는 인재입니다. 조직을 도와주고 또 조직의 재산을 불려주고 무슨 일을 하든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조직은 성과를 내며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우리가 봤을 때 요즘 현재 뽑고 있는 인재에 속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주 재자를 쓰는 인재입니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언제든 좋은 조건의 조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조직에 이러한 사람 꼭 있죠. 네, 능력이 좋지만 자신의 경력이든 몸값을 위해서 잦은 이직을 반복하는 사람을 좀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뭐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좀 씁쓸함을 줄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러한 이탈 방지를 위해서 요즘은 좀 중간자급, 좀 가장 많은 중요한 성과를 내는 그 직급에게 이러한 경력에 관련된 관리 교육을 요즘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도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재주를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있을 재자를 쓰는 인재입니다. 딱 감이 오시죠? 조직에 크게 도움이나 해가 되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 조직에 사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보면 묻지마 취업을 통한 혹은 직무가 맞지 않아서 아니면 좀 상사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조직 내에서는 어떤 인정을 받는다라거나 기회를 부여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본인 스스로가 그 기회를 받을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스스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 인재상이 있을 재자를 쓰는 인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재양재자를 쓰는 인재입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기업에서 가장 기피하고 있는 인재입니다. 조직의 암적인 존재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또 퇴출 그렇죠. 대상 1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불평, 불만이 좀 가득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면접에서도 좀 다양한 면접 패턴들을 통해서 혹은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를 좀 확인하는 단계들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재를 이렇게 다양하게 또 나눠보니까 예. 조직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재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재물재, 뭐 재주재, 있을재, 재양재까지. 근데 제 재자는 없어요. 무슨 재자신데요? 저는 이제 재권. 실을 재자. 아, 예, 술에 차자가 들어가가지고 없네요. 뭔가 이제 가득 싣고 있다 이런 뜻인데 지금 현재 이제 살을 가득 싣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인재입니다 저도. 네. 예. 어쨌든 자, 다양한 인재들이 있고 사람 뽑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인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 재물 재자를 쓰는 인재가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네. 인재가 좀 좋겠죠. 사실 여러 가지 인재 중에서 자신이 현재 어떤 인재상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지금은 뽑아만 준다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실 입사 이후인 거잖아요. 입사 이후에 내가 어떤 인재로 변해갈지 사실 상상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상조차 못하는 마음들이 좀 초심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스로가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에서는 어떻게 인재를 구분하는지 여러 가지 좀 사례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할 사례는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신입사원에게 고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자신이 5월 달에 인턴으로 입사를 했는데 시험을 거쳐야지만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규직 전환 면접을 위해서는 영어, 수학, 과학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가 시험에서 점수를 받지 못해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이제 인턴이 끝나고 정규직이 떨어지고 그냥 끝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팀장님이 이 친구에게 기회를 준 거죠. 인턴 기간 동안 좀 열심히 했던 이 친구의 모습을 보고 회사 쪽에다가 건의를 해서 네. 한 달 정도 인턴을 연장해 줄 테니까 정규직 시험을 다시 한번 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문제가 인턴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고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팀장님에게 여러 차례 이제 밝혔는데 팀장님은 이 친구에게 너가 이것 때문에 그냥 나가버리게 된다면 앞으로 너 때문에 여자는 못 뽑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너무 책임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 친구에게 이 회사를 다니고 싶다면 조금 더 참아보고 정규직 시험을 다시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자기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 고마워서 이 친구 역시 인턴 한 달을 더 해보기로 했는데 네. 이제 회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이 친구에게 지나갈 때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냐, 어떻게 됐냐, 언제 시험 보냐 이런 말들이 이 친구에게는 자신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초라해지는 것이 싫다고 이제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팀장님이 다시 한번 불러갖고 정규직 전환 시험이 곧 있으니까 다시 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친구는 팀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나는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긴 했지만 정규직 시험을 꼭 봐야 되는 거라면 자기는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자기는 그냥 나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한 달 정규직 시험 때문에 인턴을 연장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막상 정규직 시험이 다가오니까 부담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에게 내가 필요한 거면 그냥 써라. 나는 정규직 시험을 보고 싶진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팀장님과의 갈등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결국 팀장님이 지금까지 네가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말해서 내가 기회를 주면서 지금까지 매달려줬으면 됐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얼만큼 더 매달려야 되냐라고 이제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했던 것은 네. 이 친구가 좀 많이 팀장님이 화가 나서 고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저에게 질문했던 것은 과연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 말이 적절한 거냐라는 이제 질문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팀장님이 너 자존심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너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팀장이 인턴 사원에게 할 만한 적정선인가가 궁금하다고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MC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저 그냥 뭐 굉장히 중립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팀장님 그래요? 이해가 가긴 가요. 네. 하지만 또 학생 입장을 또 보면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되게 부담되죠. 예, 어때요? 저는 학생이 조금 잘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기회를 준 거잖아요. 어려운 기회를 그거 맞죠. 한 달이나 연장을 시켜줬고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더 준 건데 그리고 자기가 그걸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몰라도 받아들였으면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봤어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행동이어야 맞는 걸까요? 일단은 둘 다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저희가 이제 구직자를 위한 방송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생각을 해보자면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정규직 시험에서 또 한 번 떨어지게 되면 자기가 분명히 창피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잖아요.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회사에서는 이 친구를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자신이 없다라거나 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팀장님이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하고 나갔어야 되지 않나. 하지만 본인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팀장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남은 시간 동안 정규직 시험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았어. 했어야 되지 않나.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상담을 받았을 때 이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갔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사고를 좀 버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럴 때 꼭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사업을 할 겁니다. 저는 좀 창업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철학이라던가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자기중심 사고를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어찌되었던 자기중심 사고는 조직에서도 본인도 힘들어지고 팀원들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면접 역시 면접장에서 보는 것을 벗어나 뭐 반려구 면접이라든가 체육대회, 술면접, 합숙 면접 등을 부활하게 됐고 그런 면접들을 통해서 지원자의 가치라든가 성격, 관계, 팀워크 등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요즘에 정말 면접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특이한 면접들 많이 보잖아요. 말씀해 주셨던 반야구 면접, 무슨 뭐 체육대, 술 면접 이런 것들 왜 할까 생각을 해보면 개인의 역량도 참 중요하지만 어쨌든 조직 안에서 원만한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인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나, 그리고 상하 관계에 있어서의 나, 그리고 다양한 나의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직 생활에서의 이제 관계에서의 나를 봤잖아요. 네. 다음부터는 네. 좀 업무에 있어서의 나라던가 또 상하 관계 그리고 조직 생활하는 있어서의 나 부분들을 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진행까지 해주셨어요. 다음 거를. 예. 네. 자, 조직 생활에서의 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컨설팅의 이정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